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주변 사람들은 이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하지?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수습하고 멍청한 질문에 답하고 누가 봐도 뻔한 걸 설명하느라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지? 회의실에서 당신 혼자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겉핥기만 하며 핵심을 빗나간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돌아오는 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한심할 정도로 얕은 위로뿐일 때 연인에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어 버렸을 때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건 이 한 문장이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 복이 없을까?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멍청이만 꼬이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자신의 똑똑함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그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20대 후반,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왜 나만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원하는 거지? 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원들의 보고서를 매번 제가 다시 고쳤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삼켰고,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피상적이라 느껴져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연인에게는 너는 왜 항상 나한테만 이래? 라는 말을 달고 살았죠.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높은 거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맞습니다. 기준이 높은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수준 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괜찮은 사람들은 분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내 곁을 떠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남은 자리를 채운 건 내 말에 고개만 끄덕이는, 내 비위를 맞춰주는, 그래서 내가 편하다고 착각했던 사람들 뿐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멍청이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 멍청한 사람만 있다는 불평을 높은 지적 수준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눈이 높아서 답답한 거야 라고 자위하며 마치 천재가 범죄들 사이에서 겪는 필연적 고독인 것처럼 낭만화하죠. SNS에서도 지적 고독이니 상위 몇 %의 사고방식이니 하는 콘텐츠가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그걸 보며 맞아, 이건 나 이야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은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나는 똑똑하고 주변은 그렇지 않다는 구도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려는 강박입니다. 주변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멍청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찔린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지적 나르시시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뿌리 깊은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 위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칭찬을 지능으로 받습니다. 머리가 좋다, 이해가 빠르다, 남다르다. 이런 칭찬이 축적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나는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위계 구조를 자기 정체성의 뼈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측정하고 점수를 매기고 분류합니다. 문제는 이 위계가 유지되려면 항상 아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편안함이 아니라 위협을 느낍니다. 대화가 자극적인 게 아니라 내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 곁에 남는 건 당신의 말에 오, 대단하다, 역시 너는 다르다 라고 반응해주는 사람들 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절대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겉으로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그 느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본인은 인연이 안 맞았나 보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교묘한 문제가 파생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가장 흔한 대화 패턴이 있어요.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하면 즉시 분석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설명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어떤 부분이 힘든 건데? 업무량 문제야? 인간관계 문제야? 라고 즉각 분류를 시작합니다. 연인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하면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원인 분석에 돌입합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성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를 퍼즐처럼 취급한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점점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당신 주변에는 가벼운 이야기만 하는 사람, 깊이 없는 대화만 오가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보며 또 한탄하죠. 역시 내 주변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뿐이야. 이거 저만 소름 돋나요? 자기가 만든 사막에서 왜 여기엔 물이 없지? 라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비를 쫓아낸 건 자기인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경제학에 인플레이션이 있듯 인간관계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면 되었던 기준이 어느새 나와 같은 수준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어야 해가 되고 결국 내 생각을 듣고 즉시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이어야 해로 변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간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시작하는 30대 초반에 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심해집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자기 의견이 먹히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자연스럽게 내 판단이 맞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그 확신이 굳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점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갑자기 옛날 친구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멍청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끝에는 철저한 고립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멍청하다고 분류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당신의 팀원은 회의에서 용기를 내어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당신이 0.5초 만에 그건 이미 검토했는데 안 돼요 라고 잘라버린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항상 바보 같은 말만 하지? 다음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 사람의 잠재력 하나가 그렇게 소리 없이 꺼집니다. 당신의 친구는 조심스럽게 고민을 꺼냈다가 당신의 분석과 조언 폭격을 맞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야겠다 라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대화는 점점 날씨 이야기, 맛집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당신은 또 투덜거립니다. 이 친구는 대화에 깊이가 없어. 당신의 연인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라는 정정을 받으며 조금씩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점점 말수가 줄고 당신의 의견에만 동의하게 되는 걸 보며 당신은 생각하죠. 역시 이 사람과는 지적 교류가 안 돼. 이 장면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은 나만의 세계에서 나는 외롭고 주변은 부족하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입을 닫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조용히 상처받고 있는 그 구조. 가장 잔인한 건 그 사실을 당사자만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멍청하다고 판단하는 그 1초 동안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판단이 쌓여 당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만 불운한 천재 코스프레를 멈추세요. 당신은 똑똑한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가까이 들이지 않는 그 높은 성벽 위에서 혼자 왕관을 쓰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왕관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같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능은 다른 사람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 그 사람의 언어로 듣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 걸을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그게 진짜 지능이고 진짜 어른의 실력입니다. 나는 왜 주변에 수준 맞는 사람이 없지? 이 질문을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기 수준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이 한 문장의 전환이 당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뿌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기꺼이 모르는 사람이 되세요. 기꺼이 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상대방이 당신 앞에서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세요. 당신이 한 발 물러서는 그 순간 상대방은 비로소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멍청했던 게 아니라 당신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는 걸. 특히 직장에서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30대 초반의 당신에게 이 전환은 단순한 성격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커리어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입니다. 혼자 똑똑한 사람은 실무자로 끝납니다. 주변을 똑똑하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당신의 지능을 벽을 쌓는 데 쓸 건지 다리를 놓는 데 쓸 건지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유독 뼈아프게 꽂히셨다면 당신은 아마 정말로 생각이 깊고 기준이 높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일 겁니다. 그 자질은 귀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 똑똑함 때문에 외로워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 능력으로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 가장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 가장 고립되는 역설. 그게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능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만드는 쪽으로 돌려보세요.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똑똑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따뜻해질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심리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통찰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